아니, 계집애가 군대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나대?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황태석 중령의 막말에 회식 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25살 박서연 소위는 맥주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서연이의 꿈은 어릴 때부터 딱 하나였어요. 바로 어머니 최수연처럼 근사한 군인이 되는 거였죠. 우리나라 최초로 별 2개를 단 여성 장군, 바로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서연이에게 군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이유 그 자체였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래 희망이 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군인이라고 외치던 딸의 모습을 어머니는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곤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서연이의 꿈은 더 단단해졌어요. 친구들이 아이돌이나 의사를 꿈꿀 때 서연이는 오로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생각뿐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서 땀 흘리며 체력을 기르고 밤늦게까지 공부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머니는 너무 힘들면 다른 길을 찾아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서연이의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 날 서연이는 긴장 때문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수백 대 1의 경쟁률. 그 엄청난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은 결코 서연이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딸을 꼭 껴안고 함께 기뻐해 주셨죠. 육사에서의 4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5시 기상, 살인적인 체력 훈련, 잠을 줄여가며 해야 했던 끝없는 공부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뭐든 더 잘해야만 했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과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그 길고 힘든 4년을 버텨냈죠. 졸업식 날 어머니가 직접 달아주는 소위 계급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서연이는 진짜 군인이 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어이 박소희, 여자는 말이야, 군대에서 커피나 타는 게 딱이야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오진철 중사는 더 비열했죠. 소희님 제 건 녹차로 부탁드려요 라며 농담인 척 교묘하게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병사들까지 에이 소희가 끝발 있어봐야 병장 아래지 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다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늘 제외되었고 업무에서도 철저히 소외당했어요. 다른 남자 동기들은 이미 실무에 투입돼서 경력을 쌓고 있는데 서연이만 혼자 사무실 구석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잡일만 계속하고 있었죠. 소희님, 많이 힘드시죠? 유일하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건 이지훈 병장뿐이었어요. 22살의 조용하고 착한 이 병사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선임들 눈치가 보여서 대놓고 서연이를 돕지는 못했죠. 또 다른 여군인 김아름 하사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은 서연이보다 먼저 부대에 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소희님. 여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김아름 하사의 체념 섞인 그 말에 서연이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서연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꿈꾸던 군인의 모습일까?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 나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황태석 중령이 주관하는 회식이 열렸어요. 서연이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죠.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거나하게 취했을 때였어요. 황 중령이 서연이를 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박소희, 너 근데 군대는 왜 왔냐? 시집이나 갈 나이에,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십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황중령의 얼굴에 역겨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네 엄마가 투스타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겠다. 이놈아. 하하하. 그 말에 회식 자리가 떠나갈 듯한 웃음바다가 됐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날 밤 서연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황중령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참모총장이다. 그 말과 함께 터져나왔던 부대원들의 비웃음 소리까지 서연이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결심을 굳혔거든요. 더 이상은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서연이는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최수연 장군의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서연이는 그동안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부대에 온 첫날부터 시작된 강민준 대위의 무시와 조롱, 오진철 중사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 업무에서의 소회, 그리고 어제 회식 자리에서 황중령이 했던 끔찍한 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서워요. 제가 꿈꿨던 군인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서연이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아니면 그 정도로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군인이 되지 말았어야지 라고 혼내실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최수연 장군의 대답은 서연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알겠다. 기다려. 목소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머니는 똑같은 목소리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경악하던 가해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서연이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편 최수연 장군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딸이 있는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오랜 전우인 박진우 군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급은 한 단계 위였지만 아주 끈끈한 동기 사이였거든요. 진우야, 나다. 급한 일이야. 내 딸이 있는 부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최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이한테? 박진우 군단장도 서연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친조카 같은 아이였거든요. 최수연은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짧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진우의 얼굴도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기강 문제지. 당장 조치해야겠어. 그런데 혹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할지도 몰라. 최수연의 말에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모총장님께도 보고를 올려야겠군. 이런 썩어빠진 일이 다른 부대라고 없을 리가 없어. 박진우의 제안에 최수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민 육군참모총장의 집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 문제, 그리고 부대 내 위계 질서의 붕괴까지. 보고를 받는 참모총장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즉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서연이의 부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대대장실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는 둥, 황중령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렸다는 둥, 뭔진 몰라도 뭔가 단단히 터진 것 같아. 부대원들 사이에서 소곤소곤,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강민준 대위와 오진철 중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온갖 이유를 대며 서연이를 괴롭혔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어요. 심지어 서연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 같았죠. 소희님,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전부 바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이지훈 병장이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 서연이 역시 이 기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중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후에 사단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내일 특별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부대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였어요. 누가 왜 감사를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마
박서연 그 계집애 때문인가? 황중령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신참 소위 하나 때문에 감사가 내려올 리가 없지. 하지만 그의 예감은 처참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어요. 황중령은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강대위와 오중사도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특별감사가 있다면서 도대체 누가 온다는 겁니까? 강대위가 오중사에게 속삭였어요. 글쎄요. 사단에서도 자세한 건 말을 안 해줬다던데요. 오중사도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죠. 점호가 끝나고 황중령이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긴급 훈시를 시작했어요. 오늘 상부에서 감사가 내려올 예정이다. 전 부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평소보다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서연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무언가 하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위 한 명의 고충 때문에 군 전체가 움직이는 감사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전 10시경 부대에 기묘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응, 응.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훈련용 헬기련이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부대 상공을 빙빙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우리 부대에 착륙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지훈 병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부대원들이 모두 창가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차! 엄청난 먼지바람과 함께 프로펠러 소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황중령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의 인물이 오는 건데?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군복을 갖춰 입은 인물이 내렸습니다. 어깨에 반짝이는 별 2개. 사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웅, 웅, 웅. 또 헬기가 와? 부대원들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별 3개를 단 중장이 내렸습니다. 박진우 군단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섭도록 엄중했습니다. 강 대위가 황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대장님, 군단장님까지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닥쳐! 황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3번째 헬기가 착륙하자 온 부대가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별 4개를 단 대장이 내린 것이었거든요. 이강민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 중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에 나타났다는 건 정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평생 군 생활하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최고 지휘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서연이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어머니가? 하지만 아직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황중령은 이미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대에 별이 9개나 한꺼번에 떴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참모총장이 부대본부 건물을 향하자 박진우 군단장과 사단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3사람의 표정은 모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 부대원, 연병장으로 집합. 갑자기 확성기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부대원들이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몰려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슬렁거리며 집합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 잔뜩 긴장한 채 눈 깜짝할 사이에 대열을 맞췄어요. 황중령도 황급히 뛰어나왔고 강 대위와 오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감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죠. 지금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부대원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서연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단장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머니, 최수연 장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하신 일이구나. 서연이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별 9개가 떴다는 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부대를 뿌리부터 바꾸는 완전한 참교육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황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 총장이다. 그런데 정말로 투스타 엄마가 진짜 육군 참모 총장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간부는 대대장실로 집합하라. 이강민 참모 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중령을 비롯해 강대위, 오중사 등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떨리는 다리로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참모 총장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박진우 군단장과 최수연 사단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황태석 중령, 참모 총장이 황중령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황중령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나? 참모 총장의 질문에 황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황중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서연 소희의 어머니가 투스타라면 자신은 육군 참모 총장이라고 했다면서. 최수연 사단장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중령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옆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그 투스타 사단장이었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진짜 육군 참모 총장이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짓거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답변하라. 참모 총장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그만... 황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참모 총장이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후배 장교를 모욕해도 되는 건가? 게다가 성희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박진우 군단장이 끼어들었어요. 강민준 대위도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서연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 대위? 이번엔 최수연 사단장이 강 대위를 불렀습니다. 네, 사단장님. 강 대위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쩍 갈라지고 있었어요. 박서연 소위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했나? 그게... 강 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잡일만 시켰죠. 대답 못하나? 그럼 내가 말해주지. 커피 심부름, 청소, 복사 같은 일만 시켰다고 들었는데. 최수연 사단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강 대위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참모 총장이 다시 말을 끊었어요. 충분히 들었다. 오진철 중사? 넷? 오. 중사가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녹차 타달라고 했다면서?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하나? 참모 총장의 질문에 오 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서연이를 비롯한 부대원들이 잔뜩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죠. 소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진짜 투스타 사단장이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지훈 병장이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머니가 괜한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아름 하사도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동안 비슷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참는 게 익숙해져서 소희님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김아름 하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참모 총장은 부대 내 여군 차별 실태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질문했고 간부들은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군.
박진우 군단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 그냥 사조직이야. 참모 총장의 말에 황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진실을 숨기려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최수연 사단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황중령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술에 취해 던진 말 한마디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총장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투스타 엄마와 육군 참모총장이 함께 나타나다니. 강 대위와 오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여군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질 상황에 처한 것이었어요. 이지훈 병장, 면담실로 들어오시오. 박진우 군단장의 명령에 이지훈 병장이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참모총장과 군단장, 그리고 최수연 사단장이 앉아 있었어요. 편하게 앉아라. 오늘은 진실을 알기 위해 온 것이니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참모총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던 서연이 소희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박서연 소희님이 부대에 오신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나? 최수연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대위님이 소희님을 보자마자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님 표정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지훈 병장이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어땠나? 오진철 중사님이 매일같이 소희님 제 녹차 좀 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소희님은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일은 없었고? 이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황태석 중령님이 소희님께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예쁘긴 한데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시집갈 나이에 뭐하러 군대에 왔냐 고도하셨습니다. 참모총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식 때는 이지훈이 말을 멈췄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보라. 박진우 군단장이 다그쳤습니다. 소희님이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황중령님이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소희님이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 안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지훈 병장, 수고했다. 나가봐도 좋다. 참모총장이 말했고 이지훈이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김아름 하사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아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김아름 하사, 박서연 소희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오. 저 또한 비슷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소희님보다 먼저 이 부대에 왔지만 간부들은 똑같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업무 배정에서도 항상 제외되었고 중요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강민준 대위님이 저에게도 여자들은 원래 꼼꼼하니까 청소나 정리 업무가 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진철 중사님은 여군들은 남자 부대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사단장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까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서연 소희가 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 네, 소희님이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아름 하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김아름 하사가 나간 후 이번에는 김상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대 분위기에 휩쓸려 서연이를 무시했던 병사였죠. 김상병, 박서연 소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상병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따라서 소희님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병사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나? 소희님이 혼자 계실 때 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특히 이지훈 병장이 소희님을 도와드리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소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대원들의 면담이 끝나자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부대 내 여군 차별과 성희롱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간부들이 앞장서서 그런 썩어빠진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것이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 황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대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여군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성희롱, 업무 배제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황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모총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 참모총장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박서연 소위에게는 기회를 줬나? 김아름 하사에게는 기회를 줬나? 지금부터 징계 조치를 발표한다. 참모총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중령과 간부들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황태석 중령. 참모총장이 황중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배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성희롱, 그리고 부대 기강 해이의 주범.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전방 격오지로 전속 조치한다. 차, 참모총장님. 황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애원했지만 참모총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할 말 있나? 그럼 군사법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정식 처벌받을 준비도 되어 있다는 뜻인가? 참모총장의 얼음장 같은 말에 황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대위. 이번에는 박진우 군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군 장교에 대한 업무 차별과 인격 모독. 중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본부대 행정보급관으로 전보 조치한다. 강민준 대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잘 나가던 중대장에서 행정보급관으로 좌천되는 건 사실상 군생활이 끝났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오진철 중사. 최수연 사단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 반복과 후배 장교 모독, 계급을 하사로 강등하고 다른 부대로 전속시킨다. 사단장님, 제발. 오 중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최수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발? 박서연 소위가 김아름 하사가 속으로 얼마나 제발이라고 외쳤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최수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는 즉시 특별관리부대로 지정한다. 앞으로 석 달간 매주 불시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전 부대원은 여군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대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에서 들려오는 서슬퍼런 목소리들을 통해 상상 이상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소희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지훈 병장이 서연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야만 했을까 하는 미안함도 있었어요. 김아름 하사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정말 고마워요. 소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서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아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황중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참모총장이 황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박서연 소위에게 뭐라고 했나? 황중령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투스타면 저는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그래. 참모총장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 앞에 서 있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육군 참모총장님이십니다. 황중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렇다. 그리고 저분은? 참모총장이 최수연 사단장을 가리켰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십니다. 맞다.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군. 참모총장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다른 간부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황중령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겠다. 박진우 군단장이 말했어요. 여군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은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군사법정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여군 인권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 최수연 사단장도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징계 조치가 모두 끝나고 참모총장이 일어섰어요. 이제 박서연 소위를 불러오시오. 잠시 후 서연이가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3명의 최고위 장성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박서연 소위. 참모총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수연 사단장이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군인의 길을 걸어가라.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오늘 느낀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징계 조치가 발표된 후 부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중령이 곧바로 부대를 떠났고 강대위도 중대장 업무에서 물러났어요. 오 중사는 계급이 강등되어 다른 부대로 쫓겨나듯 전출을 갔죠. 별 9개의 위력 앞에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의 권력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위님. 김아름 하사가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은 여군 장교들을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어요.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배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나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서연이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른 남자 동기들과 똑같은 중요한 작전 관련 업무였어요.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자빌이 아니었죠. 박소위, 이 작전 계획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서연이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예전과는 180도 다른 대우였습니다. 이지훈 병장이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지훈이가 증언해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상병도 서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소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서연이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대 전체의 여군 인권보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었죠. 강사로 온 교육관이 말했습니다. 성별은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군인의 길을 선택한 소중한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군 장교분들께도 제대로 경례하고 존댓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한 병사가 교육 시간에 일어나 발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아침마다 당당하게 부대로 출근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죠. 박소희, 오늘 작전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서연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회의실에서 서연이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처럼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소희의 의견을 이번 작전에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상급자가 서연이의 의견을 채택했어요. 서연이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김아름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후배 여군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죠. 후배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진짜 군대가 될 것 같아요. 서연이가 희망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대에는 여군 고충 상담실도 새로 생겼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죠. 이지훈 병장도 변화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계급대로, 실력대로 대우받는 부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군대지.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제 저 당당하게 군인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서연아, 네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마운 거야. 엄마도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았구나. 최수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서연아, 넌 이미 충분히 멋진 군인이야. 스스로의 용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잖니. 부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정기감사에서도 모범부대로 평가받을 정도였어요. 서연이는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소위. 이번 작전 계획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서연이를 칭찬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더 이상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일은 없었죠. 소희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모든 부대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이지훈 병장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김아름 하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후배 여군들이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겠어. 아름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김상병을 비롯한 다른 병사들도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모든 부대원을 동등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소희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김상병이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전통도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부대원이 모여서 한 주간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죠.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모범적이었던 부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어요. 박서연 소위입니다. 작전 계획 수립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부대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짝짝짝짝.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서연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진짜 군인의 모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수연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나? 최수연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이제는 정말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부대를 둘러보며 완전히 바뀐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부대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사단장님, 박소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부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수연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최수연은 딸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그때 전화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최수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최수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후배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서연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수연은 훌쩍 성장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구나. 어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요.
서연이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군인이야. 스스로의 용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니까. 최수연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 서연이가 어머니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앞으로도 더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최수연도 딸에게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경례로 답했어요. 충성. 언제나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날 밤 서연이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울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그때의 그 끔찍한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찬란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부대는 이제 정말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부대원이 서로 존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였죠. 별 9개가 떴던 그날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날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위대한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멋진 여군 장교가 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